C 여학교의 교원 겸 사감 B 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주근깨 두성의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가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B 여사가 즐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러브레터였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편지를 받은 학생은 사감실로 불리어 간다.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의 지어낸 소리인 것을 한참 설법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삼는다.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느니보다 발각되었다.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같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한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나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그 괴상한 소리는 땡땡을 웃었다. 오, 태훈씨, 그러면 찾기 좋을까요? 경숙씨가 좋으시다면 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남이 보면 어떡해요?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자네의 피를 뿜는 듯한 이 말 끝은 계집의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우리 구경 가볼까?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 곰실곰실 기어간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주기 싫대요. 나의 가슴을 뜯어주기 싫대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침대 위에는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B 여사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앵돌아지는 신용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면서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러브레터를 하나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아마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에그 불쌍해.
셋째 처녀는 손으로 눈물을 씻었다. 현진권의 소설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1925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20년대의 여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셋째 처녀가 18살이고 세 처녀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학교는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추정됩니다. 고등 보통학교는 12세 이상이 입학할 수 있었고 4년에서 6년까지의 수업 기한을 둘 수 있었던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것과 유사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외국어, 산술, 역사, 지리 등을 배우며 소위 신여성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수노키와 같이 전통적 여성들이 갖추어야 했던 기술들도 함께 배웠는데 이것은 여학생이 갖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학생들은 신식교육을 받은 근대적인 사람들인 동시에 참한 신부감이라는 봉건적 여성상도 함께 기대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유연애가 열병처럼 번지던 1920년대에 여학생들은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인 자유연애를 동경하는 한편 자유연애의 끝에 문란한 여자라는 오명을 쓰고 좋은 혼처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비사감과 여학생들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사감은 30대 후반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교사입니다. 따라서 비사감은 형편없는 외모가 주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사실 1920년대 여성 중에서는 상당한 엘리트이며 이미 신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기독교는 서양의 근대 문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고 비사감이 자신의 성장기였을 1890년대와 1900년대에 이미 그런 서양 문물을 접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고등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정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사감에게 자유연애는 인간으로서 타고난 본능을 따르는 길이자 근대적 문명을 누리는 길이었으나 동시에 기독교적 순결의식, 아직 남아있었던 봉건적 여성상, 그리고 자신의 못난 외모로 인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꿈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비사감을 분열시켜 낮에는 누구보다도 규율을 강조하고 육체와 성을 더러운 곳으로 배격하는 선생님으로 밤에는 남에게 온 타랑의 편지에 빠져 자신도 그런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는 일종의 연기자로 행동하게 합니다. 무대에 오른 듯이 1인 2역을 열렬히 연기하고 있는 비사감의 모습이 여학생들에게 들키는 장면은 여학생들의 시선을 빌려 독자들 자신이 그 모습을 직접 엿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관음적인 시선은 감추고 싶던 타인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쾌감과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쾌함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사감의 행동을 목격한 여학생들의 반응은 이야기의 해악성을 더하는 동시에 타고난 본능을 억누르기만 했던 비사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비록 과장되게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1920년대 여성들이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문제를 나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사회적 자아와 내면적 욕망 사이의 갈등을 짧지만 선명하게 풀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